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석우입니다. 힘든 한 주였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수익 내기 정말 힘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선수들도 오히려 좀 쉬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사물놀이라는 한 주였었죠. 사면 물리고 사물, 사면 물리고 놀이, 놀면 이기는 장. 그래서 사물놀이장이었다라고 이번 주 또 회자가 되는 한 주였는데요.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됐나? 주변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볼게요. 자, 이번 주 한마디 정리하면은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어요, 확실히. 그래서 주변 증시, 대만이라든가 일본, 중국,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증시가 나왔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죠. 얘네들이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 동생들, 소부장 종목이라든가 걔네들이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또 주변주가 하락하는, 수익 내기 힘든 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음 주 한번 기약을 해보죠. 월요일날 쉬잖아요. 네, 다음 주 한마디 요약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쉬니까 사흘 동안 미국 증시는 하루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월요일 밤 미국 증시도 있으니까 화요일날 우리는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은 박스권 오늘 이탈했습니다. 3200 이탈했어요, 종가상.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탈해서 하락 추세가 아니고요, 이탈했습니다. 쭉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회복 시도가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단기 낙폭과대가 있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탈해가지고 바로 또 빠지고 또 빠져가지고 그런 부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차트는 부도 차트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는 과정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국인 매도의 가장 주된 원인은 요건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게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다 보니까 이거 사회 봉쇄, 경제 봉쇄 또 나오는 거 아니야?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는데, 아싸, 거기다 그냥 퍼 부은 거예요. 소위 외국인들이요, 헤지 펀드의 공격이 이번 주 내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나흘 동안이요. 화, 수, 목, 금 외국인들 헤지 펀드의 공격, 이거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우 산업지수 가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주변 여건, 제가 월요일 이번 주 이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나쁠 거 없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했어요, 이번 주 내내. 거기다가 경기 민감주 단, 이 다우 산업지수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그리고 민감주도 있고 기술주도 있는 S&P 500 대표 종목들이 있는 거죠. 최고치 돌파. 조금씩 올라가지만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스닥 보시죠. 상대적으로 열세예요. 기술주 열세. 이거 왜 그랬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반도체 지수 쑥쑥쑥 내리 떨어졌거든요,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기와 맞물려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D램가 하락, 그래서 피크, 주가 반영 저는 다 생각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일단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요, 미국 시장은요, 기술주는 제자리 섰는데 경기 민감주로 갈수록 상승 추세를 살렸죠.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올라갔어요.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은 세계 증시를 끌고 가는 이러한 부분, 긍정적인 역할 충분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로 가봅시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잘 봐야 돼요. 급락을 했습니다, 한번. 이거 왜 그랬죠?
정부의 규제, 중국 정부의 규제. 게임도 있었고요. 게임은 마약이다. 그리고 사교육도 있었고요. 급락을 했어요. 이거 왜 했을까? 이거 외국인 매도예요, 다. 헤지펀드 매도. 하나, 둘, 셋. 나흘 떨어지고 반등 오는데 바로 제자리에 왔어요. 헤지펀드에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공격이 들어서 제가 이때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급락. 그래서 반등 줄 거라고. 이제 헤지펀드의 매도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은 것 같다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반등 줄 것 같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예요, 솔직히. 매물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너무 과열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인미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만 증시 가보죠. 우리나라가 떨어지니까 동반 하락합니다.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더군다나 반도체 관련, 산업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떨어지니까 오늘 동반 하락했어요. 우리나라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5시 정도 됩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환율이 고점 치고 가고 있네요. 1170원. 좀 부담스러워요. 이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떠나느냐, 이거의 관점을 환율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월요일 밤에 어떻게 되느냐, 역외 환율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70원 이상에서는요, 매도세가 더 이상 올라갈 폭이 너무 작아요. 안정화가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쉬는 동안. 그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서 헤지펀드의 공격이 나와서 여기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에서 최근 특히 이번 주 이것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일지는 몰라요.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냐? 아니면 오늘 끝이냐? 근데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떨어졌지만 하이닉스는 올라갔어요. 첫 번째 공격 대상이 하이닉스가 올라갔어요. 저가 매수가 쑥 들어왔어. 자, 대만 가볼게요. 이거 기억나세요? 급락. 종합 주가 지수가, 대만 가권 종합 지수가 8%씩 떨어졌어요, 이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떨어졌어? 헤지펀드에 공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없었죠, 대만은. 청정지역처럼.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쑥쑥 커졌어요. 거기다가 반도체 고점 논란이 이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그렇죠? 최근 확진자 수 고점 계속 쳐서 2,000명. 거기다가 어제 오늘 D램가 하락. 그래서 고점 논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들겨 패. 여기 대만.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이제 거의 다 청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환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리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가 볼게요. 한 번 더 있을지. 이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면에서 한 번 더 있을지, 아니면 오늘이 바로 이날일지, 아니면 이날일지. 한 번 더 남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점. 다만 종합주가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00. 이거 참 아까운 게,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까운 게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3250 전후에서 반등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플러스 알파로 보시죠. 이번 주 했는데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쭉으로 빠졌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의 생각,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방송에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 흐름에서 제가 고품격 주식 투자에서 그 이유와 원인,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3200선은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쑥 빠져버렸네. 그래서 3150까지 옵니다. 자, 그래서 3100까지 올까? 올 수도 있어, 가능성 면에서. 하지만 여기서 돌려세울 가능성, 저는 다음 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너무 급등했어요. 이제 조정 나올 때 됐어요. 거기다가 하이닉스가 먼저 공격 대상이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 줬어요. 삼성전자는 3몇 %까지 쫙 밀어버렸는데, 그러면은 과거 대만 헤지펀드의 공격, 중국 헤지펀드의 공격, 우리나라 헤지펀드의 공격, 거래일수로 7일이거든요. 한 번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더 떨어진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장중 2% 정도 떨어졌죠. 코스닥은 3% 가까이 떨어졌고요. 장중. 예, 장중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전 저점, 요 박스권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를 딱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요. 종목별로 아래 꼬리를 대부분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마들이 몇 개 테마가 좀 움직이긴 했네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북 테마.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날에도 플러스로 다 돌렸어요. 예, 기대감이 있는 테마들이죠. 그래서 먼저 일어섰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한번 기대를 어느 정도 반등 기대를 해본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화요일 날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 와서 쫄아? 예, 저도 여기에서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다소 저의 전략, 예상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럼 당장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한 번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가 완전 바닥일 거다.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급에서 한번 잠깐 보죠. 2조 8천억을 벌인 적이 한 번 있는데, 올해. 작년인가요? 네. 2조 8천억까지 벌인 적이 있는데, 오늘 2조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번 주 내내 버렸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2천억, 6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6천억. 과연 내일, 즉 다음 주 3조 6천억이 또 나올까? 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일단 토해낼 거 다 토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에서도 같은 맥락이죠. 다만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보세요. 콜옵션, 풋옵션. 정확한 포지션이 아니고요. 양매수 전략 형식이에요. 양매수 전략 형식이에요.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 옵션에서는 아래로 움직이든 밑으로 떨어지든 뭐 한쪽으로만 가라 이런 쪽인데, 예, 그렇게 크게 하방으로 포지션을 쥐지는 않았어요. 선물 이렇게 매도했는데요. 예, 이 아래 그 이전에 매수한 거를 생각을 하면요, 오늘 매도
마이너스로 돌아간 정도예요. 제로 포지션이었다고 어저께까지. 선물에서는 누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외국인의 헤지 펀드의 공격은 오늘 혹은 다음 주 첫날 한 번 더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종목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기존 주도주에서 힌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에요. 하이닉스 어제 저희 회원들 어제 샀습니다. 저희는요. 10만원 선. 10만원 아래 위. 근데 어저께 10만원 선에서 멈췄으니까 오늘 99,000원 정도 갔었죠? 그래서 종가를 10만 1,500원에 끝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과연 멈출 거냐에 대한 부분, 왜 매수를 했냐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 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얘가 부도날 회사가 아니면 여기서는 최소한 반등이라도 들어와요. 어디까지? 뭐 11만 7천원? 부도날 종목이 아니라면.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해야 할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더군다나 지금 가격대가 작년 2월 코로나 전 가격대예요. 그런데 지금 버는 수익이 이때보다 나빠질까요? 최소한?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3분기, 4분기까지도 이때보다는 좋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수익성으로 보면 여기서는 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일봉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어제 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났어요. 없던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 가능성. 그래서 어제 여기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제가 어제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 가격권도 사야 될 자리거든요. 삼성전자 가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3.38% 급락합니다. 그런데 이 고점에서 나왔었던 거래량, 하지만 떨어지면서 대부분 토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완전 집중됐어요. 제가 하이닉스 보면 오늘 최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보면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장중 마이너스 아니면 시초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려 세우는 하이닉스처럼. 그럼 먼저 올라간 하이닉스 관심을 두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 거래량 대비 위에서 토해냈다라면 한 번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저점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번 더 떨어진다는데 지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겁낼 필요 있어? 없어. 현금이 있다면 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첫날 매수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LG화학 볼게요. 이런 날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다시 살아나네요. LG화학 오늘 완전히 돌려 세웠어요. 박스권을 어제 돌파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얘는 다시 단기 추세가 살아났어요. 삼성 SDI 볼게요. 예, 신고점을 오히려 연초에 있었던 고점을 오히려 돌파를 했어요. 이게 죽는 장 아니거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에이 걔는 2차 전지니까 그렇잖아요. 2차 전지만 살아나가고 장이 전체 죽는다고요? 그런 장 없어요. 같이 죽지. 자동차 볼게요. 현대차. 크게 보면 21만 원과 25만 원의 박스권, 그 중간에 23만 원이라는 가격권이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도 한 번쯤 더 떨어질 수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이랑 약간 비슷해. 자, 보죠. 현대차예요. 오늘 밀렸어요. 그런데 앞에 저점을 깼네. 근데 기아를 보시죠. 먼저 올라가가지고 상대적인 강세가 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가.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고 더 강세를 보여.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에서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기존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일단은 지수 전체를 딱 받칠 수 있는 종목들이 견고하다라면, 제가 오늘 저희 회원들께 이랬어요. 지금 환율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외국인 매도 다 필요 없어. 기관 뭐 매도 다 필요 없어. 하이닉스만 양봉으로 세우면은 장은 살아있는 거라고 보자. 오늘이 저점일 수 있을 가능성은 하이닉스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매수해야 된다.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 종목들, 대장주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너질 장 아닌 거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 증시, 대만 증시, 과거 헤지펀드에 빡빡빡 공격이 들어왔던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런 욕하면 안 되나? 모건 스탠리에서 불과 지난주에 반도체 괜찮습니다. 목표가 상향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주일 만에 하향을 했는데 뚝 떨어뜨려서 8만 원에다가 하이닉스를 해버렸죠. 과연 걔네들이 왜 그랬을까? 올라갔을 때 공매도 쳤거든요, 걔네들. 상향 레포트 해놓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러지만, 뭐, 증거는 없지만, 심증이 그렇다라는 거죠. 공매도 공격,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의 공격. 예. 저는 마무리 단계 오늘, 혹은 화요일, 자꾸 헷갈리네요. 이 부분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헷갈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쉬는 날이어가지고요. 고품격 주식수다에서 다음 주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쉬는 날로 됐죠? 예, 화요일 날 라이브가 아니고요. 고품격 주식수다로 여러분들께 바로 오늘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복귀를 얘기하고 향후 전망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고품격 주식수다 여기 꼭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매매해도 될 흐름. 그래서 무료 회원들께도 문자를 드렸어요. 예, 매수 문자를. 예, 010-9628-8231. 010-9628-8231. 예, 무료 문자 회원 전화번호니까요. 여기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주셔야 돼요. 신청 써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매일 아침 투자 전략 보내드리니까요.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주는 또 밝게 웃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니까요. 이왕 끝났어요, 시장. 미국 시장 오늘 밤에 볼 필요도 없어요. 월요일까지도 또 쉬니까. 예, 그러니까 쉬는 동안 편한 마음으로 푹 쉬시고 다음 주 휴일 지나서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품격 주식수다, 쪽집게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